자, 다음엔 속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attribute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.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속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. HTML 요소에는요,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가끔 있습니다. 그때 우리가 attribute라는 걸 사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방법과 그런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. HTML 요소에는 속성들이 올 수 있고요. 속성들은 요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씁니다. 그리고 속성은요, 항상 시작 태그에만 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 태그 두 개가 있는데 시작 태그에만 올 수 있고요. 속성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름하고 값의 쌍으로 주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name equal quotation value 이런 식의 형태를 항상 띄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ML 문서를 어떠한 언어로 쓰여졌는지를 명시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. 그러니까 영어로 썼다 그러면은 이 lang이라는 속성을 HTML 태그에다가 넣어주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브라우저가 디스플레이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란 뜻이죠. language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K5라고 써주면 돼요. 한글 문서일 경우에. 그런데 사실 이 문서가 여러 개의 언어를 막 혼합될 경우도 있죠. 그때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. 그렇지만은 특정한 언어로 써서 명확하게 그걸 명시하고 싶을 때는 lang이라는 속성을 쓰면 됩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영어, English라는 건데 하이픈하고 US라고 쓴 거는 English도 영국 영어가 있고 호주 영어 있고 여러 가지 그 방언이 있거든요. 미국 영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써준 것 뿐이고요. 보통은 요 문자 두 개로 그 언어의 키워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그 영어 그 lang이 사실은 그 없어도 그 브라우저가 디스플레이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HTML 페이지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의 다른 브라우저가 아닌 활용되거나 또는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때 이 lang이라는 속성이 선언되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추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활용하시면 좋고요.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. HTML은 아까 봤던 타이틀 태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 타이틀이라는 속성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에 pay/p라고 되어 있죠. 이 친구에다가 타이틀 equal about W3 schools 즉 말 그대로 요 단락 패러그래프에다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.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?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요. 이 패러그래프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마우스를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조그맣게 박스 하나가 뜨죠. 뭐가 떠요? About W3 Schools라는 박스가 살짝 뜨죠. 이거 보통 툴팁이라고 부르는데 그 작게 조그만 상자가 열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내용 About W3 Schools 그 내용이 바로 요 타이틀이라는 그 속성의 값이 보여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About W3 Schools가 아니라 About 웹 프로그래밍 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줬다 그러면은 여기에 About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런 툴팁이 보여지게 되겠죠.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데 이런 그 타이틀 속성이 사용될 수 있고요. 아까 우리가 링크를 한번 살짝 만들어 봤는데 거기에도 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A/A에서 A의 A 태그에 A는 앵커의 약자인데 이 A 태그에 href라는 속성에다가 이동되어지는 링크되는 주소를 쓰게 돼 있어요.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실험해 본 건데요. 이걸 누르면 그 이동하는 주소 그걸 속성 값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다. 어떻게 줘요? href라는 속성의 값으로 그 URL 즉 그 인터넷상의 주소를 여기다 써주면 그 주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게 또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태그마다 각각 필요한 속성들이 각각 달라요. 자,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속성들이 그 안에 사용되죠. 사실은 이미지 img 태그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태그인데 굉장히 다양한 속성을 요구해요. 예를 들어서 도대체 어느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거냐? 소스 파일도 줘야 되고요.
그건 src라는 속성으로 주게 돼 있고요. alt, alternative text라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면 대신 보여줄 문자열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. width, 폭, height, 높이를 픽셀 개수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4픽셀 바이 142픽셀 크기로 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라.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수평축이 104픽셀이고요. 높이가 142픽셀짜리 이 그림이 이미지가 여기 들어와 있고 이미지 파일 이름이 바로 요거란 얘기입니다. 이거를 다 어떻게 줘요? 속성으로 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HTML 태그들은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고유한 속성들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그 속성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더 다양한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. 항상 속성 값을 인용부호로 묶어주는 게 가장 포멀한 문법입니다. 지금 요 위에 보세요. src 다음에 w3schools.jpg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? 더블 코테이션, 즉 이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놨죠. 항상 이 속성의 값은 따옴표로 묶어서 제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물론 작은 따옴표, 싱글 코테이션 마크도 써도 돼요. 근데 일관성 있게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더블 코테이션, 큰 따옴표를 쓰는 걸 권장하고요.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싱글 따옴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따옴표가 그 속성의 값의 일부인 경우도 있죠. 그죠?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게 할 때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싱글 따옴표, 즉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속성에는 가능하면 또 소문자를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. 물론 그 문법적으로는요, 속성의 이름,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이죠. src, alt, width, height 이런 것들을 소문자로 다 썼죠.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소문자를 권장합니다. 권장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. HTML 안에서 그 모든 태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. 물론 태그마다 자기가 필요한 그 특별한 속성들이 다 따로 있긴 합니다. 그거는 차근차근 우리가 그 태그를 배워가면서 공부할 거고요. 모든 태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. alt라는 태그, disabled라는 그러니까 속성 죄송합니다. href, id, 스타일 그리고 타이틀 등등인데 타이틀은 뭔지 알죠? 그러니까 아까 봤던 툴팁 형태로 뭐 보이는 것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요. 스타일을 줄 때는 스타일 속성을 쓰고요. id는 id를 우리가 그 assign 할 때 뭐 등등입니다. disabled는 그거를 비활성화시킬 때 이것도 그 예제가 해당 예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. 이런 것들은 모든 태그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통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